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답게 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들과 산으로 다 놀러 다니고 이제 아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리베카 양준일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번에 양준일 씨의 성격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냥 편하게 제가 양준일 씨를 너무 좋아하고 감동적이고 진짜 찐팬이 돼서 이분에 대한 성격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딱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하나 했는데 이게 그냥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 팬들 많이 들어오셨죠. 댓글 많이 달아주셨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거는 이 팬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양준일 씨의 의식, 인격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자, 지난번에 성격 분석을 했죠. 지난번에 성격에서 어떤 성격이라 그랬어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인데 가슴형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 가슴형 중에서도 무슨 성격? 고양이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의식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이렇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거나 교육할 때 쓰는 도표인데요. 제가 강의할 때, 교육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X축에 보면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격을 알았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 다음에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Y축으로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2003년도에 의식 경영 컨설팅을 제가 창업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의식 경영을 얘기하는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준일 씨의 의식에 대해서, 인격 수준, 의식 수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머리형, 가슴형, 장에서 우리 양준일 씨가 4번 유형의 고양이 성격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성격은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인격 수준이거든요. 같은 4번이라도 고양이 성격이라도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의식 수준이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타고났을 때 자기 이제 성격에 부정적인 성격이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쓰는 그 에너지, 주로 뿜어내는 의식, 그게 자기 의식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식 수준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일생을 통해서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바로 이 인격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우선은 의식 수준이 요 20룩스에서 요 175룩스까지를 우리는 부정적 의식이라고 하고요. 요 200룩스 이상을 긍정적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 인류의 85%가 이 부정적 의식을 쓰고 살아요. 욕망, 분노, 자존심 상해서 죄의식, 수치심, 쪽팔려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슬퍼, 분노, 막 이러고 다니는 게 바로 이 수준이고요. 여기는 높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갈수록 용기,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양준일 씨는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연찮게 양준일 씨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카카오 프로젝트 100 100일 동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혼의 말 한마디 30일 기념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됐고요. 1부, 2부를 다 봤어요. 그냥 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2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 의식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시청자분들에도 알려드리고 팬들하고도 함께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그 1부, 2부 진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뭘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냐면 에너지를 보면 알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게 서로가 공감한다, 공명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팬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위로받고 또 뭐 힐링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분을 좀 보면 멘트를 하는 걸 잘 보면 돼요. 근데 그 멘트가 머리에서 나오는 멘트냐, 그냥 단어, 뭐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게 가슴에서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이 숙성이 되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몸으로 나오는 거하고 머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는 그 수준이 다르다. 양준일 씨가 멘트 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영혼을 울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몸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기 때문에 그 양과 질이 여러분에게 파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을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렇죠? 기쁨이 오고 위로받고 힐링받는 이유가 바로 그 수준 높은 의식 수준의 에너지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을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멘트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멘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순수함과 그 농진 것, 숙성된 그 수준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보면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이 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팬들과 하나로 뭉쳐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느낀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이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눔이라는 단어예요. 나눌 수 있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 된다는 느낌, 이 하나 된다는 느낌이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 된다는 느낌은요, 이 룩스로 얘기하면 600룩스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일반 사람들이 높은 영파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의식 수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분이 보면 작은 것을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보기 힘들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아들 타잔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딱 허리를 들어 보니 헉, 한국이다. 이걸 느끼는 순간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 기쁨이 있으면 감사한 행동이라는 행동이 나와요. 이게 540룩스에서 나오는 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팬들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침마다 아이 우유 챙기는 것처럼 아낌없이 더 챙겨주고 나눠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그날의 최고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작가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좀 남겨놨다가 아니에요. 그날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 우리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보면 사랑의 장미를 피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사랑을 어떻게 하기만 할 때, 주기만 할 때 진실한 사랑의 장미가 핀다고 얘기하잖아요. 멘트가 아주 정확하게 양준일 씨 멘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감동받은 것은 찢어진 5만 원짜리와 새돈 5만 원짜리 비유법을 썼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찢어진 5만 원짜리가 더 재밌고 또 자기는 찢어진 5만 원짜리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빳빳한 5만 원짜리 인생을 산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의식 수준의 차이있다는 거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받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릇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것은 큰 것끼리 받아먹을 수 있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래서 양준일 씨를 좋아하고 양준일 씨와 하나 되는 사람들은 그 팬들도 제가 볼 때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보면 나는 누구를 무시하지 않도록 또는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참 겸손하지 않아요? 예. 이 흔돈, 이 찢어진, 이게 뭐라 그럴까, 찢어진 돈, 이 낡은 돈. 근데 그 사람의 속은 더 깊이가 있고 더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무시하지 않도록 자기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와 넓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 멘트 이거 너무 이거 아무나 하는 멘트가 아닌 거죠. 이 비유법을 쓴다는 것도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법은 항상 이 깨달은 사람들, 성인들이 쓰는 이 멘트가 다 비유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직설법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얘기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 기다림, 그리움,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늘 나눔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채워 있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결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뭐로 표현할 수 있죠? 마음으로 에너지 트랜스퍼로 충분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는다든지 그냥 이렇게 뭐 하나만 줬다든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양준일 씨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멘트가.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서빙 이야기 나오대요. 손님이 뭐 벌떡 일어나서 가서 했는데 가족들한테는 벌떡 일어나서 과연 했는가. 자기 아이가 안아달라, 밥 먹을 때만 되면 안아달라 그러는데 다음에 내 밥 먹고 나서 그게 아니라 바로 안아준다. 그럼 그 아이는 왜 그러는가? 내가 소중한가? 아빠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 상담 심리학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 심리학의 저 깊이를 공부한 사람의 멘트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나서 2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2부 멘트, 그 도입 멘트도 너무 좋던데요. 그 작가가 이 쉬는 동안 10분 동안 뭐 하죠? 그랬더니 비울 거 비우고 채울 거 채우고 다시 만나면 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갔다가 또 배고픈 건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멋지죠?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고 만나면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 보면 자,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멘트 또 다시 2부에 들어가서 이분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멘트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